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양극화라고 하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죠. 오히려 지겨운 단어인데 K자 양극화라고 하는 고유명사까지 붙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 정말 풀 수 있는 건지, 푼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우리 시대적 과제인데요. 국회가 먼저 고민하자 이렇게 제안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인데요. 자, 어떤 문제의식이고 어떤 행동 계획인지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중으로 양극화 해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지금 의원님을 모셨는데요. 양극화 해소 대책 특별위원회 좀 그림을 그려주세요. 어떤 구성입니까? 예, 양극화 문제는 이제 모두의 비즈니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의 끙끙대는 것으로 풀리지 않고요. 대정 정책, 경제 정책 우리 사회 전반을 다 봐야 돼서요. 지금 114분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제 국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안을 이제 발의합니다. 114명 서명 받았으면 상당히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영업을 했습니다. 아는 분, 모르는 분 다 찾아뵙고요. 네, 여야 가리지 않고 많이 서명을 해줬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7개 원내 정당이 있는데 7개 원내 정당 모두 다 서명해 주셨고 17개 상임위가 있는데 각 상임위별로 소위 여야 의원들 다 상임해 주셔가지고 사실 10명 서명만 받으면 되잖아요. 발의하려면. 네, 10명은 뭐 반나절이면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숫자를 늘리신 거예요? 일부러 늘리신 거예요? 예. 어떤 점에서? 저는 양극화 문제가 한두 사람의 사소한 생각으로 풀리지 않는다.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지긋지긋한 이 K 형태 양극화. 한 나라 안에 두 사회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 하늘 아래. 그렇죠. 그렇죠. 이 문제를 부러뜨리기 위해서는 모든 상임위, 모든 의원들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록 제가 혼자 있는 한 100몇 개 없는 의석 하나인 정당의 의원이지만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전화 돌리고 찾아뵙고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결의안 통과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결의안이 통과가 돼서 양극화 해소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치고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특위에서 무엇을 하게 되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대체 양극화가 왜 심해지는지 좀 알아보자. 어디가 제일 심한지 좀 알아보자. 제가 얼마 전에 통계청을 분들과 만나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양극화 지표를 만들겠다 이제 국회에서 발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통계청 분을 만나서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했는데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양극화 자료가 뭐가 있냐? 아주 간단한 소득 지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산의 양극화 지표도 매우 빈약해서 의외네. 서울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할까요? 지방이 심할까요? 그래요? 오히려 지방이 더 심합니까? 모릅니다. 모릅니까? 서울은 어느 구청이 가장 심할까요? 어느 도시가 가장 양극화가 심할까? 이런 자료들이 없이 양극화의 정책을 말한다는 건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의외네. 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좀 분석하자. 두 번째는 이제 양극화 해소 기본법을 만들자. 그래서 양극화 문제는 한두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부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우리 헌법에 양극화 해소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자. 헌법에. 네, 경제 민주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경제 민주화란 단어를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21년 버전은 양극화 해소다. 그래서 이제는 에블바디의 목표다라고 명시하자. 그리고 저는 양극화 특위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소위 대선 주자들, 주력 대선 주자들에게 저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줄기로서 담론을 던지시겠다는 계획이 깔려 있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구상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헌법의 양극화 해소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자는 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개헌이 돼야 한단 말이죠. 개헌이 돼야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진짜 주력 대선 후보들의 동의와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퍼뜩 떠오르는 그림이 전적으로 동의한다. 총론은 동의하는데 강론 들어가면 또 싸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많은 전화를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얘기다. 네. 네,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시장에서 양극화를 잡을 것인가, 시장은 자유스럽게 활동하게 두고 정부가 양극화를 잡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저는 다 좋다. 한번 다 펼쳐놓고 얘기를 해보자. 저희가 조금 전에 JB타임즈에서 전해드리니까 김동연 전 부총리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 거냐 이걸 갖고도 지금 뭐 의견이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 특위에서 그런 것까지도 논의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뼈대만 잡는 겁니까? 양극화 특별위원회는 하기 나름입니다. 일단은 저는 양극화 해소 기본법을 만들어서 국가 의무를 만들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이 자기의 업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다. 예. 그럼 내 임기 중에 양극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되고, 내가 무슨 산업부 장관이다. 그럼 내 임기 중간에 이 산업부 정책의 양극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된다. 그런 거를 만약에 접근하려면 일단은 양극화 현실을 잴 수 있는 지수 개발이 먼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양극화 지표를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토마 피케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만들고 있고 이제 한국과도 이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도 이제 토마 피케티와 지금 협업을 해서 협업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걸 갖고 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토마 피케티가 만든 세계적 양극화 지수를 예. 한국에 적용하는 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럼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예, 결과는 아마 올 가을 겨울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 방에서 지금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토마 피케티하고? 토마 피케티하고 저희하고 지금 연결하고 있고요. 저는 양극화 특위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특위와 토마 피케티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 이게 뭐 제가 짠하고 보여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이거 하나 제대로 뿌려뜨리면 세비 받는 값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지표 이야기를 했을 거 조금만 이어가면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어떤 말을 한 적이 있냐면 양극화 관련 지수나 불평등 관련 예산 지수를 신설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혹시 그 뒤에 체크해 보셨습니까? 어떤 구상인지? 예, 제가 여러 채널로 여쭤보고 방금 말씀드린 통계청, 기재부 산하 통계청 지수 감당하는 분들을 모셔서 물어봤는데요. 별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살짝 막 던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립 서비스였군요. 예, 저는 이제 쭉정이와 알곡이 구분되는 시간이다. 정치인이라면 양극화에 대한 걱정 한 마디씩은 다 하죠. 다 하죠, 다. 모든 사람이. 예, 얼마나 진지한가 시간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뭐 양극화 해법에 대해서도 뭐 이제 그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파편적으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따라가면서 이야기하기는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도대체 일단 양극화 현실이 어느 정도인가를 잴 수 있는 지표조차 없다는 얘기는 저는 오늘 솔직히 좀 처음 들었는데요. 네. 이것도 좀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뭐 그러니까 자산 양극화 이야기하고 있고 소득 양극화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제 기억으로는 자산 양극화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도 일정하게 대안이 모색이 될 수 있는 힌트 단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소득 양극화가 벌어지는 속도보다 자산 양극화가 벌어지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그래요? 예, 저는 우리 집값 상승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급이 부끄러워지는 세상이거든요. 그렇죠. 예, 제 친구 의사가 손님 받기, 환자 받기가 싫대요. 왜요? 그 시간에 주식 보고 싶다고. 의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솔직히 좀 별로 와닿지는 않는데. 그렇습니다만 예. 저는 노동소득이 부끄러워지는 사회를 만든 건 자산의 양극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벌어봤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것보다 내가 작년에 산 아파트 값에서 오른 버는 돈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 다들 이제 뭐라 그럴까 무노동 소득, 소위 불로소득에 뛰어드는 거고요. 소득의 양극화는 아시는 대로 지난 5월 10일 한국은행의 이제 발표에 따르면 이제 가장 높은 소득 20%는 거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하위 20%는 약 17% 소득이 더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업종별로도 이제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자산의 격차도 이제 통계청에서 만든
아주 희미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중심으로 격차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이제 친구분이라는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월급쟁이보다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많이 번다고 이제 통념은 사회 통념은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도 의사 일하니 주식하는 게 낫다. 이런 사고를 하고 있다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단적으로 아마 이제 상징적인 예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토론을 보면은 양극화 다 이야기하는데 입맛대로 통계 갖고 와서 입맛대로 인용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거창한 이야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양극화 현실을 잴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 지표라도 마련한다면 그것도 상당한 진전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서로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이야기라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야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소한 접점은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공론 과정에서.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대책은 그 다음부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특위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국회에서 특위는 이제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년을 제안했고요. 네. 저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대선 전까지 이제 양극화 문제를 대선 의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정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께서 내년 대선에서 투표하실 때 예. 어떤 후보가 이 지긋지긋한 양극화에 그 브레이크를 걸 것인가. 완벽하게 해결한다는 건 약간 어려운 일이겠죠. 지금 당장은. 네. 누가 브레이크를 제일 잘 걸 것인가.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 상당히 싶습니다. 의미 있는 접근이고 시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특위가 이제 여야를 아우르게 된다면 또 얼마만큼 생산성이 있을지는 솔직히 좀 의문이긴 한데. 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지금 그 의원님이 지금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토마 피케티와의 그 작업은 언제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까? 지금 뭐 이게 굉장히 그 한국에 대한 자료가 약간은 나와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 지수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나로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계신 양극화 전문 학자님들, 그다음에 이제 토마 피케티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 지금 통계청 함께 지금 만들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까지 전에 좀 나와가지고 탁 던지고 대답해 보라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에 대한 답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데서 네, 이런 제비 타임 같은 데서 시선 집중해서 항상 질문해 주시고. 아니 의원님까지 제비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제이비. 제비. 또 그런데 민감하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결과 한번 기대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나눠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